12월의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12살 준호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에 의지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지난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눈치만 보며 지내야 했죠. 밥값도 못하는 놈이 여기서 뭘 하고 있냐는 큰아버지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도 하고 마당 청소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보름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모네 집이었습니다. 고모는 처음엔 불쌍하다며 준호를 안아주었지만 며칠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기 힘든데 남의 애까지 어떻게 감당하냐는 고모부의 말이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준호를 짐짝 취급했고 학교 친구들도 부모 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위로의 말뿐이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지하상가 계단이나 편의점 앞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준호의 얼굴은 파리했고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는 얇은 점퍼를 더욱 꽉 껴안으며 골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준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준호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져 내렸죠. 그렇게 준호는 골목 한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 추운 날씨에 이 아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따뜻한 눈빛이 준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부르자 할머니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고, 열도 나고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어서 일어나자. 할머니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할머니는 정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낡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온 분이었죠. 그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쓰러진 준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분 할머니는 준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는 준호를 지탱하며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을까요? 정분 할머니의 집은 국수집과 연결된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50년 된 한옥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준호를 방 안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놓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 얼어붙은 손발을 어쩌면 좋을까? 할머니는 준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며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준호의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를 돌보듯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오래된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육수를 부었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할머니는 손수 뽑은 소면을 넣었습니다. 국수가 익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파를 송송 썰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 몇 장을 구워서 잘게 찢어 올렸죠.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거치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그릇 위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준호의 차가운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 온몸으로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너무 뜨거웠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호호 불어서 입에 넣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울면서 국수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할머니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준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탈 날라. 할머니는 준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는 더욱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가족의 느낌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자 준호의 몸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볼에도 약간의 홍조가 돌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준호에게 자신의 손자가 입던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철수가 입던 옷인데 너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야. 좀 낡았지만 따뜻할 거다. 할머니의 손자 철수는 준호 또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 살아왔던 것이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국수집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할머니는 따뜻한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러운 이불 속에 몸을 맡기며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혼자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든 할머니의 얼굴에는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왔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푹 잠든 후 눈을 떴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지만 곧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국수,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포근한 이불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가 방 안까지 퍼져왔습니다. 일어났구나. 어서 세수하고 밥 먹자. 할머니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흰밥 위에 올려진 김과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학교도 가야 하고 힘내야지.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학교요? 저는 갈 곳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드실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자, 빨리 먹고 학교 갈 준비해라. 그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자신의 손자라고 소개했고 주민등록등본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정분 할머니의 성을 따라 정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곧 준호의 사연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정준호. 너 진짜 부모가 없는 거야? 국수집 할머니가 주워 키우는 거 맞지? 버려진 강아지 같네. 아이들의 놀림과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어지는 아이들의 놀림에 준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나둘 교실에 들어왔지만 준호는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정분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할머니의 모습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한 걸음으로 준호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부모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정말 어머니 손자인가요? 소문으로는. 할머니는 그 말을 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손자 맞습니다. 피는 안 섞였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는 분명히 제 손자예요.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넌 분명히 내 손자고 우리는 가족이야.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우리는 가족인데.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에는 국수집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릇 닦기부터 시작해서 팥 썰기, 계란 풀기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우리 준호가 참 똘똘하네. 금세 다 배우는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국수집에는 매일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학교를 마치고 오는 학생들,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정분 할머니의 국수집을 사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했고 가끔 돈이 없는 손님에게는 그냥 국수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준호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가 아니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무슨 손해냐?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준호는 할머니의 그런 마음씨를 보며 점점 마음이 따뜻해져 갔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되면서 정분 할머니의 국수집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와 함께 산 지도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는 국수집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할머니가 육수를 우리는 동안 파와 마늘을 다듬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우리 준호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네. 할머니는 준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준호 역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국수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김 기사 아저씨는 밤새 택시를 몰고 온 피곤함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달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수 하나 주세요. 우리 준호는 잘 지내죠? 김 기사는 언제나 준호에게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켜본 터라 마치 조카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친 손과 얼굴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이 녀석 참 기특하네. 할머니 일 잘 도와드려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호의 밝은 대답에 아저씨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용돈을 모아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둘이서 나눠 먹는 아이들을 보면 할머니는 항상 곱절로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지. 걱정 말고 많이 먹어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아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준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국수 한 그릇과 함께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분 씨, 오늘도 맛있는 국수 부탁합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은 멸치를 더 많이 넣어서 우렸어요. 박 할아버지는 국수를 먹는 것보다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음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열리며 젖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호는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국수를 끓여내어 주었습니다. 여성은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돈이 없어서. 괜찮다, 괜찮아. 일단 따뜻한 거 먹고 기운내. 할머니는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여성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여성이 나간 후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준호야, 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밥 한 그릇 값이 뭐 그리 큰 돈이냐. 우리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야.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인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매일 국수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준호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실직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가며 동전을 세어보았지만 국수 2그릇 값이 모자랐습니다. 아빠,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어린 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국수 2그릇을 푸짐하게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뭐. 밤늦게 정리를 하면서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국수 한 그릇이 사람을 정말로 살릴 수 있나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배고픈 사람에게는 생명줄이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야. 작은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들어있단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와 함께 산 지 2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준호는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수집 일도 이제는 능숙하게 해냈고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쌩쌩하지 못했고 자주 허리를 짚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괜찮다, 괜찮아.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깨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손목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 준호야. 손목이 좀 아프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할머니의 손목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국수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손목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기 힘들어했고 칼질하는 것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일을 더 많이 도우려고 했지만 학교도 가야 했고 아직 어린 준호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돈만 들고 별것 아니야. 할머니는 완고하게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새벽부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 이어졌고 때로는 가래가 섞인 깊은 기침도 나왔습니다. 준호는 밤새 할머니의 등을 문질러주며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이상해요. 괜찮다니까. 감기일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국수집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니까 손님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걱정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게요. 우리가 할머니 국수 못 먹으면 어떡해요. 손님들의 걱정 섞인 말에도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국수를 끓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준호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꼭 괜찮으실 거예요.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오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 손자입니다. 할머니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폐에 문제가 있고 관절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지시는 거죠? 준호의 간절한 질문에 의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시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강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아파서. 괜찮아요. 할머니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국수집은 제가 지킬게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아직 어려. 공부해야 하고.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어요. 국수 끓이는 것도 배웠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꼭 나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할머니가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약해진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입원 생활이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금세 나아지실 줄 알았는데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여위어만 갔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숙제도 병실에서 하고 할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옆에서 지켰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할머니는 준호를 걱정하며 집에 가라고 하셨지만 준호는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도 할머니 생각만 나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할머니의 병실에는 국수집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김 기사 아저씨는 과일을 사들고 왔고 공사장 아저씨들은 성금을 모아서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맛있는 국수 또 끓여주세요.
우리가 할머니 국수 못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폐 상태가 악화되었고 몸 전체가 약해져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옆에 앉아봐. 준호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준호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더 건강했다면 너를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저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도 주시고 따뜻한 집도 주시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건 큰 돈도 큰 권력도 아니야. 따뜻한 마음과 작은 국수 한 그릇이 사람을 다시 살린단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건 국수 끓이는 방법만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그런 걸 가르쳐 준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그 마음만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할머니. 꼭 그렇게 살겠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할머니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국수집 말이야. 할머니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해. 배고픈 사람들이 올 곳이 있어야 하거든. 할머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내가 충분히 자란 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다시 지켜줄 수 있겠니?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날 밤 할머니는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운 시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손자 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 그래서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 준호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준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 있을 때도 말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채 이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말입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24살이 된 준호는 이제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준호는 잠시 친척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며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준호는 할머니 산소 앞에서 자격증을 들어 보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준호가 첫 직장으로 선택한 곳은 시립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준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모두가 준호의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준호를 가족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준호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정분 할머니가 국수집에서 손님들을 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준호가 신경 써서 돌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었는데 혼자 사시면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멀리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 준호야. 너만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박 할아버지는 준호를 친손자처럼 여겼습니다. 준호 역시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정성껏 돌봤습니다.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준호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아원과 요양원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준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준호는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10살쯤 된 민수라는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너희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준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정분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할머니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은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준호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성껏 돌봐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참 마음씨가 고운 게 눈에 보이네. 우리 손자보다 더 잘해주는구먼. 어르신들의 칭찬에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가정이 여러 곳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그 가정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할머니 혼자 손자를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가스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배고파할까봐 걱정이네요.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 자신을 돌봐주던 정분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즉시 응급식료품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가정을 꾸준히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아픈 상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라면으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습니다.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그 가정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준호의 이런 모습을 본 복지관 동료들과 자원봉사 단체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정말 특별해요. 저 청년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준호 선생님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준호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할머니와의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정분 할머니의 낡은 국수집을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할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던 분이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준호야, 정말 하겠다는 거냐? 요즘 장사가 쉽지 않은데. 건물주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네, 꼭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약속했거든요. 준호는 복지관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국수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낡은 냄비와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준호는 할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새로 페인트 칠을 하니 가게가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국수 맛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할머니의 레시피를 되살려냈습니다. 멸치 육수 우리는 방법부터 면 삶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며칠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할머니 국수집이라고 썼습니다. 정분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첫날 찾아온 손님은 예전 단골이었던 김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아, 준호야. 정말로 다시 열었구나.
김 기사는 반가워하며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준호가 정성스럽게 끓여 내놓은 국수를 한 젓가락 먹어본 김 기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할머니 맛이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김 기사는 동료 기사들에게 소문을 냈고 며칠 사이에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국수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준호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돈이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그 순간 준호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어려운 손님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준호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많이 드세요.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국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어가며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준호는 돈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에는 할머니 국수집에 대한 감동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돈이 부족했는데 그냥 주시더라고요. 국수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해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후기들을 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희망의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준호의 국수집을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당일 준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부터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국수는 저를 살려주신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준호의 이야기에 촬영진들도 감동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국수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갓 실직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왔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배고파라고 하자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푸짐한 국수 2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힘내세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준호의 위로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그 아버지는 새 직장을 구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또 다른 날은 가출한 10대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국수를 주면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국수집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서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저녁 늦게 하루 일을 마치고 준호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국수집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이제 준호가
세상에 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사랑은 준호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재미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